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산행라면입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왜 유독 산에서 먹는 라면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산 정상에서 먹는 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면, 그건 정말 단순한 식사 이상이죠. 그렇죠. 주신 자료에도 보면 남해 금산이나 영남 알프스 간헐제 같은 곳들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서는 이제 라면 자체가 거의 뭐 명물처럼 된 거죠. 맞아요, 명물. 힘든 산행 끝에 먹는 그 맛, 또 탁 트인 경치. 이게 어우러지니까 특별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 성취감이랑 자연이 주는 감동이 더해진 맛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즐거움에는 분명히 책임감도 따른다는 거, 오늘 이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꼭 짚어야 할 부분이죠. 자료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남해 금산 산장에서요. 그 푸른 바다 배경으로 컵라면 먹는 사진, 그거 SNS에 올리는 게 엄청 유행이래요. 아, 네. 그 인증샷 문화. 예. 그리고 북악산 팔각정에서 북한산 보면서 먹는 라면, 아니면 그 억새로 유명한 간헐제 휴게소 컵라면도 그렇고요. 아유,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진짜. 그런 경험들이 또 산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이제 컵라면을 제대로 즐기려면 아무래도 뜨거운 물을 담아갈 보온병이 필수죠. 아, 그렇죠. 보온병. 자료에 마침 그 흥미로운 비교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스탠리, 서머스, 지그 이 세 브랜드 보온병에 100도 물을 넣고 9시간 뒤에 온도를 재본 거예요. 네, 저거 봤어요. 결과가 꽤 차이 나던데요. 네, 맞아요. 서머스 제품이 75.1도씨로 온도를 제일 잘 유지했더라고요. 와, 9시간이나 지났는데 75도면 엄청 뜨거운 거네요. 그렇죠. 이런 성능 좋은 보온병 덕분에 이제 정상에서도 따끈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취사가 되는 대피소나 캠핑장에서는 직접 끓여 먹는 라면 맛도 그건 또 다르죠. 직접 끓이는 라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맛이죠.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그 남은 국물 처리 문제죠. 네, 자료에 나온 한라산 윗세오름 대피소 사례는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요? 네네. 등산객들이 버린 국물 때문에 잔반 처리기가 고장나고 또 따로 둔 60리터짜리 국물 수거통 5개가 있는데 그것마저 넘쳐서 하루에 최대 120리터 국물이 그냥 버려진다는 거잖아요. 네, 하루 120리터요.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흘려보내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네요. 네, 무심코 버리는 그 라면 국물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국립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라면 국물 150ml,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 정도 양이잖아요. 네, 그 정도 되죠. 이걸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희석시키려면 깨끗한 물이 무려 1410리터가 필요하대요. 네, 150ml에 1410리터요? 와, 네, 그리고 그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라고 하죠. 물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보는 지표인데 이게 20만 mg per 리터가 넘어요. 20만이요? 보통 가정하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가정하수가 한 200mg per 리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오염도인 거죠. 쉽게 말해서 국물 한 컵이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와, 국물 한 컵의 파괴력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단순히 물에 흘려보내면 되겠지 할 문제가 전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특히 국물 속에 있는 그 염분, 소금기 있잖아요. 네, 짭짤하죠. 이게 토양하고 식물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염분이 흙 입자 사이에 달라붙으면 흙이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흙에 물을 못 먹는군요. 네. 그리고 식물이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 자체를 떨어뜨리고 심하면 오일은 식물 안에 수분을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그럼 식물이 말라 죽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염분 자체가 식물 세포에 직접 독성을 나타내서 광합성이나 생장, 번식 같은 거의 모든 활동을 방해해요. 결국엔 식물을 말라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라면 맛있게 먹었던 바로 그 자리의 식물들이요? 네. 바로 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손으로 병들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남기지 않고 만약 남겼다면 반드시 되가져온다. 이 원칙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산행 라면이 주는 즐거움이 정말 크지만 그만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도 정말 무겁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만끽하는 그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 라면의 특별한 맛을 계속 누리려면 지금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정확합니다. 그 라면 국물 한 방울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무게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번 산행에서 라면 드실 때 오늘 나눈 이야기 꼭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연을 위한 작은 실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작은 실천이 중요하죠. 어쩌면 그 실천이 다음 산행 라면 맛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다음 산행 라면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